안녕, 여러분. 오늘은 정말이지 믿기 힘든, 황당하면서도 동시에 통쾌한 갑질 사건을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해. 평범하기 그지없는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가 웬일인지 아파트 입주민들, 심지어는 이 아파트를 좌지우지하려는 외부의 거대한 세력까지 상대로 스페셜 갑질을 시전했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무슨 일일까? 그의 갑질은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건 속으로 함께 깊이 파고들어 그의 숨겨진 이야기와 그가 펼친 놀라운 활약상을 함께 확인해보자고. 단순히 경비원의 위치에서 벗어나 아파트의 진정한 수호자로 거듭난 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할게. 우리 모두 경비 아저씨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릴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단정한 제복을 입고 아파트 입구를 지키며 입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때로는 택배를 대신 받아주기도 하는, 아파트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든든하고 소탈한 분들로 생각하기 마련일 거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경비 아저씨는 이러한 일반적인 통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야말로 상식 파괴의 인물이었어. 이름하여 서열 1위 경비 아저씨. 그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 그 파급력은 아파트 전체를 뒤흔들 정도였지. 과연 그는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그리고 왜 이런 특별한 갑질을 행사했던 것일까? 이 모든 궁금증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헤쳐 볼 시간이야. 사건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한산하기 그지없는 어느 평온한 오후에 시작됐어. 아파트 단지의 웅장한 입구에 번쩍번쩍 빛나는 최고급 수입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지. 차 안에서는 잔뜩 신경질적인 표정의 운전자가 창문을 획 내리더니 경비실을 향해 짜증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거칠게 소리쳤어. 아저씨,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저 차단기 좀 올려줘요. 지금 중요한 약속 시간에 늦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아파트 단지 전체에 울려 퍼질 듯 요란했지. 하지만 경비 아저씨는 그 요란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하지 않았어. 마치 움직임 없는 석고상처럼 썬캡을 비스듬히 쓰고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운전자를 그저 한심하다는 듯 쳐다볼 뿐이었지.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조롱과 함께 내가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 서려 있었어.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 아니, 김 이사님, 오늘은 정말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이 아파트의 엄격한 규정상 오늘은 외부 차량의 출입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김이사라는 남자는 황당함을 넘어선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경비 아저씨를 노려봤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파트 입주민인데 이 아파트 주민의 차가 어떻게 외부 차량이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회사의 중요한 이사인데 당신 따위가 감히 내 차를 막아?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됐어. 경비 아저씨는 시익하고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김 이사의 말에 차분하게 대꾸했어. 그의 말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지. 이런, 김 이사님, 어제 진행된 전체 입주민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규정 사항을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우리 아파트의 소중한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원을 위해 외부 차량은 물론이고 입주민 차량 중에서도 일부 통제가 필요한 차량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사님께서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이 규정에 명백히 동의하신 사항인데요.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지요? 김 이사는 경비 아저씨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새빨개지다 못해 거의 보라색으로 변하는 듯했어. 분명 어제 회의 때 참석은 했지만 건성으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제대로 듣지 않았던 내용이었거든. 그는 당황함과 동시에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며 다시 소리쳤어. 하지만 이건 너무 지나친 처사 아닌가요?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대로 늦으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비 아저씨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마치 돌부처처럼 굳건한 태도를 유지했어.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흔들림조차 보이지 않았지.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규정입니다. 이사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외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사님께서 정 급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차를 단지 밖에 두고 걸어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규정 시간이 해제되는 4시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이사님의 몫입니다. 이 말을 들은 김 이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 그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지. 야,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나를 해고시키고 싶어 환장했어? 당장 저 차단기 안 올려. 안 올리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경비 아저씨는 오히려 어깨를 가볍게 으쓱하며 김 이사의 분노를 조롱하듯 여유롭게 말했어. 해고라, 그거 참 좋은 제안인데요. 김 이사님께서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까지 경비 자리 하나 없으면 죽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제가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킨 것뿐입니다. 김 이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어디론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 여보세요. 관리사무소장님. 당장 우리 아파트 입구 경비를 해고시켜요. 입구 경비가 미쳤나? 봐요. 경비가 나를 못 지나가게 해요. 잠시 후 관리소장이 허둥대며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장으로 뛰어왔어. 김 이사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고 경비 아저씨는 여전히 태연하고 당당한 표정으로 차단기 옆에 서 있었지. 소장은 김 이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경비 아저씨에게 다가가 물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난처함이 가득했지. 아니, 나씨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김 이사님 차를 왜 막으셨어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경비 아저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어제 전체 입주민 회의에서 결정된 규정 내용을 덤덤하고 상세하게 관리소장에게 설명했어. 관리소장은 김 이사의 싸늘한 눈빛을 의식하며 진땀을 비우듯 흘렸지. 나씨, 물론 규정은 규정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자리라고 하시니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차단기를 올리지 그래요? 김 이사는 관리소장의 말에 오히려 더 격분했어. 그의 분노는 폭발할 듯했지. 융통성? 이딴 식으로 일하는데 무슨 놈의 융통성을 발휘해요? 지금 당장 저 경비원 해고시키라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관리사무소를 갈아엎는 수가 있어요. 소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경비 아저씨를 향해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 경비 아저씨는 그런 소장을 향해 피식하고 짧게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입을 열었지. 소장님, 해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직접 사직서라도 써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해고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이때 김 이사의 최고급 세단 뒷좌석 문이 스르륵 열리고 위험 있는 풍채의 한 중년 남자가 차분하게 내렸어. 그는 바로 이 아파트 단지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이자 김 이사가 모시는 회사의 사장이었지. 사장은 김 이사와 경비 아저씨 그리고 난처해하는 소장을 번갈아 보며 싸늘하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물었어. 지금 여기서 대체 뭘 하는 겁니까? 이렇게 소란스러운 건 또 무슨 일이고요? 김 이사는 사장을 보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꼬리를 내렸어. 그의 얼굴에는 아첨과 당황함이 뒤섞여 있었지.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경비가 저를 못 지나가게 해서 제가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 사장은 김 이사의 변명을 무시하고 경비 아저씨를 향해 똑바로 시선을 고정했어. 그의 눈빛에는 상대방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지. 경비 아저씨, 제가 이 아파트의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불찰이 큽니다. 제가 지금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약속 시간에 늦을 수도 있는데 혹시 잠시만 통과시켜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제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경비 아저씨는 사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단호하게 젓더니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 죄송합니다. 사장님, 입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모든 주민의 동의를 얻어 정한 규정이라면 저 자신부터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이 아파트의 주민이시기에 아파트 입주민회에서 정한 규정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장님께서 정 급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차를 단지 밖에 세워두고 걸어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규정 시간이 해제되는 4시까지 기다려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부터 솔선수범해야 다른 주민분들께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은 경비 아저씨의 단호함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빙긋 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 그의 얼굴에는 존경심이 서려 있었지. 하하, 경비 아저씨. 제가 아주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는 굳건한 모습, 정말이지 너무나도 멋지네요. 좋습니다. 제가 직접 걸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아저씨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김 이사는 사장의 이 예상치 못한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 그의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지. 사장님, 지금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걸어서 들어가신다고요? 저희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은 김 이사를 싸늘하게 노려보며 차갑게 일침을 가했어. 김 이사, 당신은 저 경비 아저씨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워야겠어. 자신의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용기. 그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은 원칙보다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군. 그리고는 사장은 경비 아저씨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그 흔치 않은 풍경 속에서 뚜벅뚜벅 발걸음을 옮겨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 그의 뒷모습에서는 권위와 함께 묘한 인간미가 느껴졌지. 김 이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어. 경비 아저씨는 김 이사를 향해 힐끗 눈길을 주더니 다시 팔짱을 끼고 단지 입구를 굳건히 지켰어.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지. 자, 김 이사님. 계속 그렇게 멍하니 서 계시면 4시가 되어도 중요한 약속에 참석하지 못하고 출근도 못합니다. 선택은 이사님의 몫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 이사는 결국 최고급 세단을 아파트 단지 밖에 세워두고 피지땀을 흘리며 아파트 안으로 불이 나게 뛰어들어갔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관리사무소장은 경비 아저씨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지. 그의 얼굴에는 존경과 함께 죄송함이 뒤섞여 있었어. 나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나 선생님의 원칙을 굳건히 지키는 모습,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 그의 눈빛은 아파트 전체를 아우르는 듯했어. 소장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지키는 작은 왕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왕국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수호자입니다. 이곳의 모든 규칙은 이곳에 사는 이들을 위해 존재하며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곧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어. 마치 산불처럼 빠르게 소문이 퍼져나갔지. 경비 아저씨의 원칙주의적인 행동에 대해 처음에는 일부 불평하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회사의 사장까지 직접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후에는 모든 주민이 경비 아저씨를 칭찬하고 존경하기 시작했어. 그의 행동은 단순한 경비 업무를 넘어선 것이었지. 심지어 몇몇 주민들은 경비 아저씨에게 감사의 의미로 고급 음료수나 맛있는 간식, 따뜻한 캔커피 등을 가져다 주며 고마움을 표현했어. 사람들은 이제 그를 서열 1위 경비 아저씨라고 부르며 그의 스페셜 갑질은 결국 아파트 공동체 전체의 원칙의 중요성을 깊이 일깨워주는 계기가 된 거야. 그의 행동은 아파트의 질서를 바로잡는 긍정적인 갑질로 평가받았어. 그러나 경비 아저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 오히려 그의 진정한 활약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 며칠 후 김 이사는 다시 경비 아저씨를 찾아왔어. 이번에는 예전에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전에 없이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지.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엿보였어. 경비 아저씨, 지난번 일은 제가 정말이지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모두를 위한 질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김 이사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 그의 눈빛에는 김 이사의 변화를 격려하는 듯한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지. 김 이사님, 이제라도 깨달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아파트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모든 규칙은 이곳에 사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하시겠지요. 김 이사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선물을 경비 아저씨에게 건넸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 이건 제 진심 어린 마음의 표현입니다. 부디 아무 부담 없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선물을 받아들고는 김 이사의 어깨를 부드럽게 툭툭 두드려 주었어. 됐습니다. 이런 선물보다 앞으로 아파트의 규정을 더욱 철저히 지키고 다른 주민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후로 아파트 단지는 전에 없이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변모했어. 경비 아저씨의 확고한 원칙적인 태도 덕분에 주민들은 물론 관리사무소 직원들까지도 모든 규정을 더욱 철저히 지키게 됐지. 그 결과 늘 꼴머리를 앓던 주차 문제나 외부인 출입 문제 등 크고 작은 분쟁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아파트 전체의 분위기는 놀랍도록 긍정적으로 바뀌었어. 사람들은 이제 경비 아저씨를 단순한 경비원을 넘어 아파트의 진정한 리더이자 정신적 지주로 존경하고 따랐어. 그의 갑질은 약자의 편에 서서 강자의 부당한 횡포를 막아내는 그야말로 정의롭고 긍정적인 행동으로 아파트 역사의 길이 기억되었지.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 아저씨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그의 임금을 파격적으로 올려주고 복지 혜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벌였어. 경비 아저씨는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지. 그는 이전보다 더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아파트의 안전과 질서를 지켰어. 서열 1위 경비 아저씨의 스페셜 갑질은 이렇듯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원칙과 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귀한 교훈을 안겨주며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는 듯했어.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하게 끝난 것이 아니었어. 그의 진정한 대결은 아직 남아있었거든. 어느 날 아파트 입구에 눈부시게 빛나는 최고급 외제차가 멈춰섰어.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아파트의 재건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대 건설 회사의 대표였지. 그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경비 아저씨에게 다가왔어.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방을 깔보는 듯한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지. 경비 아저씨, 여기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주민들과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왔는데 지금 당장 문 열어줘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 지역 전체의 부동산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게 할 셈이야? 경비 아저씨는 여전히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로 대답했어. 그의 눈빛은 마치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지. 죄송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오늘부터 저희 아파트 주민들의 만장일치 동의 없이는 재건축 관련 인사의 아파트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아파트의 평화로운 주거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건설회사 대표는 경비 아저씨의 말에 코웃음을 쳤어. 그의 입가에는 경멸에 찬 비웃음이 걸렸지. 뭐? 주민동의? 당신들 같은 하찮은 경비원 따위가 감히 나를 막아? 내가 이 아파트 재건축만 성사시키면 당신들 같은 경비원들의 일자리까지 모조리 날릴 수 있어. 내 말 똑똑히 들어. 당장 차단기 올려. 경비 아저씨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듯했어. 그는 천천히 선캡을 벗어 손에 쥐더니 건설회사 대표의 오만함으로 가득 찬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 그의 눈빛에는 싸늘한 경고와 함께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지. 대표님,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이 아파트 전체의 주민들의 삶과 미래가 걸린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진정한 주인은 제가 아니라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소중한 주민분들이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의지를 대변할 뿐입니다. 건설회사 대표는 경비 아저씨의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조롱했어. 하하, 정말 웃기는 양반이네. 그래서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막을 수라도 있다는 거야? 꿈깨. 그 순간
경비 아저씨의 등 뒤에서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나타났어. 그들은 모두 재건축 반대, 주민 의견 무시 마라 등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었지. 주민 대표가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외쳤어. 경비 아저씨는 저희가 직접 고용하고 저희가 신뢰하는 분입니다. 저희가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은 이 아파트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당장 물러나세요. 건설회사 대표는 이 예상치 못한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어. 그의 얼굴에서는 오만함이 사라지고 불안감과 초조함이 역력했지. 그는 경비 아저씨가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주민들과 똘똘 뭉쳐 자신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던 거야.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어. 결국 거대한 건설회사의 대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어.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 아저씨에게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경비 아저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 이 사건 이후 경비 아저씨는 단순한 경비원을 넘어 아파트의 진정한 영웅이자 정신적 지주가 됐어. 그의 갑질은 약자의 편에 서서 강자의 부당한 횡포와 압력을 막아내는 그야말로 정의롭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아파트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되었지.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 아저씨의 헌신과 용기에 보답하기 위해 그의 임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해주고 최고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대규모 모금 활동을 벌였어. 경비 아저씨는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아파트의 평화를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했지. 그는 이전보다 더욱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아파트의 안전과 질서를 지켰어. 서열 1위 경비 아저씨의 스페셜 갑질은 이렇듯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원칙과 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작은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귀한 교훈을 안겨주며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어. 여러분도 이 경비 아저씨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 자, 그럼 다음에 더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 안녕.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